자, 두 번째 발표 내용이요. 플립러닝에 기반한 그 교수법인데, 이 교수법은 학교나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매우 관심 있어하는 내용입니다. 또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아주 높은데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저 학교 교육 받아오면서 선생님들에게 바르게 해라, 또 순서대로 해라, 반대로 하면 혼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지금 교수자가 돼가지고 제 교실에서, 제 강의에서 이렇게 거꾸로 수업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정말 이 지금 학회를 계획하시는 분이 아주 탁월한 강의 내용을 이렇게 계획하셨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주 기대가 되는 내용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1부부터 지금 3부까지 왔는데 1부에서 조금 미래교육에 대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좀 3부에서는 제가 보니까 미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꼭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보면서 동양대학교 강영돈 교수님 모셔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양대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좀 멀리에서 오긴 했는데 여러 교수님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동양대학교에서 수업을 직접 했던 그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오늘 큰 주제가 미래교육인데 그 미래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가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영어 교육, 특히 저는 이제 전공이 영미 소설이다 보니까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이제 영어 교육이라는 게 사실 영미 소설이지만 영미 문학도 강의하고 영미 리딩도 하고 뭐 문법도 하고 다양한 작문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상당히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때 이렇게 교수님들께서는 오늘 이제 큰 학술대회이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해 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실제적으로 강의실에 들어가면 학생들의 모습은 일단 저희 학교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을 본다던가 뭔가 굉장히 어딘가에 빠져 있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몰입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의실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좀 소통하면서 그리고 저도 강의하고 나갈 때 즐거움 그리고 학생들도 나가면서 뭔가 하고 갔다 이런 느낌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오늘 계속된 주제가 미래 사회 우리 미래 교육의 학생들은 어떻게 미래를 짊어질 것인가. 그럼 우리 미래 인재들은 어떤 존재들이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걸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계속 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또 강의실에 오면은 하나하나라도 집중하게 하려고 정말 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준비한 만큼 수업에 진행을 하면 학생들은 오히려 강의 평가에서 더 잘 안 나오게 되고 너무 많은 과제를 줬을 때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 학생들이 조용히 또 하나는 강의실에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양방향 소통, 쌍방향 소통의 수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교수법을 적용을 해보고 또 다양한 콘텐츠 개발도 해보고 이런 노력들 거의 3년, 거의 한 5년 돼갑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는 과정에서 작년부터 제가 좀 어느 정도 강의실에서 학생들의 반응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고 저도 수업에 대한 그 즐거움, 자신감 이런 걸 갖게 되면서부터 학교에 와서 이런 얘기들을 교수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저의 어려웠던 부분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수업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수업하면서 공통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왔는데 사실 저희가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을 한다는 건 예전에 제가 개발했던 거하고 요즘에는 또 굉장히 다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오늘 소개해 올리고자 하는데요. 이 플립드 러닝을 제가 수업에 적용을 했습니다. 플립드 러닝이 뭐냐? 제가 사실은 플립드 러닝이 사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플립이라고 해서 플립이라는 건 정말 잔디에 있는 그 풀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어원적인 것은 플립은 사실 거꾸로 뒤집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수업이 강의실에서 이렇게 제가 준비한 많은 정보들과 지식들 그리고 영어 수업에 있어서는 해석도 해보고 그 배경 지식도 설명하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 강의실을 나가는 학생들에게 남는 것은 없다는 거. 왜냐면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보면 실제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수업을 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가 많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는 정말 이렇게 해줬는데 뭘 배웠지 하는 생각에 그런 게 제일 어려웠고 그래서 그러면 플립드 러닝을 나도 한번 적용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게 이제 제 수업의 변화의 시작이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교수자나 학습자나 정말 상당한 시간과 로드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크게 플립드 러닝은 제가 이제 크게 나눈 것은 프리클래스, 인클래스, 애프터 클래스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 프리클래스 부분에서는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교수자가 준비를 하면서 학습자에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프리클래스에서 설명하고 그 준비된 것을 학습자들이 학습을 해왔을 때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서는 제가 보통 때 일반적으로 예전에 준비했던 그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왔다 이러면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라고 해서 주로 질문 그리고 제가 그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퀴즈나 이렇게 수업 목표를 달성을 얼마큼 했는가에 대한 그런 측정 이런 걸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애프터 클래스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직접 해주기도 하고 학생들의 피드백을 제가 직접 받아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수업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저도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플립드 러닝에서 교육적 효과는 뭐냐? 제가 느꼈던,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늘었다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아무리 펼쳐놓고 정말 이만큼 준비해갖고 보따리를 딱 풀어가지고 이건 이거고 이거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정말 가지고 가는 건 그냥 다 놓고 그냥 강의실을 나가는데 플립드 러닝을 하면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그리고 제가 팀을 또 나눠준 경우에는 팀과의 학습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에서 협업하는 능력도 기르게 됐다는 게 굉장히 이게 지금 제가 보통 지금 현재 4차 산업의 인재는 협업하는 인간이고 창의적인 인간이고 문제 해결력이 있는 인간이어야 된다 이런 인재 미래 인재가 그런 인재인데 사실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장치는 없어요. 그러나 수업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씩 나아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보람이고 플립드 러닝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립드 러닝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Breaking Classroom Silence입니다. 교실의 침묵을 깼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강의실에 들어가면 휴대폰 보고 뭐 이러한 모습들이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제 플립드 러닝을 위해서 저는 스마트 교수법,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 제 강의실인데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저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우리 교수님들께서 발표하실 때
지금은 유튜브를 보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스마트폰을 정말 손에 뗄 수 없는 시대인데 수업 시간에 자 수업을 시작하니까 스마트폰은 다 가방에 넣어라 뭐 아니면 스마트폰은 다 걷자 이게 이제는 아닌 거죠. 스마트폰을 늘 갖고 노는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갖고 놀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직접 디지털 노트로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스마트폰에 제가 플립드 러닝을 위한 자료 만든 것을 올려주면 그것을 열어서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요 스마트 러닝을 요걸 위해서는 뭘 적용하는가 할 때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플립드 러닝 자료가 만들어지면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려주면 학생들은 그 URL을 받아서 수업을 직접 공부해 갖고 오는 그런 구조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노트나 책을 준비를 굳이 하게 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에 전원 데이터하고 충전을 충분히 해갖고 와라. 그러면 수업 시간에 해당되는 수업을 진행할 때 저렇게 노트도 스마트폰에서 직접 디지털 노트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플립드 러닝 자료는 파워툰이나 곰믹스, 닥줌 등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또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런 바탕으로 해서 3개 과목을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일단은 제가 앞부분부터 설명드리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진행하는 것 중에 영어 리딩 수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학년들 대상이고 리딩 수업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 대학 때 교양 영어 시간에 그 영어를 할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지루하고 별로 재미없고 이런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정말 뭔가 이거 정말 재밌다, 뭔가 내가 얻어가는 게 있다 이런 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플립드 러닝을 적용을 하는데 제가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것은 좀 다르게 뭐냐면은 다양한 수업에서의 플립드 러닝의 자료를 교수자가 만들긴 하는데 이 수업의 경우는 또 다른 모델을 쓴 게 뭐냐면 학생들이 직접 그 학습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서 미리 그것을 같이 공유해서 보는 플립드 러닝 자료를 직접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왜 이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학습 목표를 계속 지속적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뭔가 이렇게 과제나 이런 게 로드가 많으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건 왜 해야 되는지, 그 목표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설명하고 나면 또 이거 또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습 목표에 대한 것을 직접 설명을 하는데 잠깐만요. 이건 이제 유튜브 세대이고 디지털 세대이다 보니까 제가 학습 목표가 이러니까 이런 목적을 갖고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학생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반복적으로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직접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보여주고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내용을 보여주게 되면 학생들은 우리가 지금 왜 내가 준비할 발표를 해서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고 발표 영상을 왜 만드는지 그리고 자료 준비는 왜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나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가 4차 산업革命 시대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이 어떤 거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면서 이렇게 어떤 변화 이런 걸 이끌어내고자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건 이제 제가 망고보드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만든 건데 여기에도 이렇게 본 수업의 목적이 자기주도 학습이다 이러면서 리딩 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도 잡고 여러 가지를 해야 돼라는 것을 이게 시각적으로 왜냐면 요즘 아이들은 계속 뭔가 시각적으로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실에서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여지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또 이쪽 두 번째 이 부분은 각 조에 해당하는 어떤 팀별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누가 했구나가 아니라 그것을 직접 이름도 넣고 우리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니까 플립드 러닝을 위해서 선행학습을 미리 해오세요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써놨는데 이건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플립드 러닝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수업의 방법은 학생들이 각자 팀별로 해서 자료를 직접 먼저 만들어 오게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특이하게 좀 보여주면 학생들은 매우 또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또 진행을 할까?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일단은 저는 이제 먼저 수업에서 팀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러면 각각의 이거는 플립드 러닝도 있는데 PBL 수업도 같이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팀별이 만들어지면 주제가 또 책에서 정해지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때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이걸 영상 파일로 만들어서 직접 설명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계속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PPT 파일을 MP4 만드는 거 발표 자리를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부터 하나하나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또 올려줍니다. 제가 이거 딱 앞부분 1분만 듣겠습니다. PPT 파일을 MP4 파일, 즉 영상 파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각 조원들이 틀을 나누어서 서머리도 하고 어휘 설명도 하고 Q&A도 하고 백그라운드 설명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PPT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각 파트별로 만든 걸 하나의 PPT로 이렇게 만들겠죠. 그러면 그 만든 것을 가지고 그걸 그러면 영상으로 어떻게 만드나 그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PPT 파일 화면에서 직접 MP4 만드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하면서 계속된 질문 또 만들다 보면 어려운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24시간 제 휴대폰, 연구실 전화번호, 카톡, 문자 다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의가 오면 바로 왜냐하면 학생들은 이제 이게 준비하는 시간이나 같이 협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로바로 피드백을 안 해주면 하려고 했던 의욕 같은 게 상실됩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바로 피드백을 해주면서 만들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만들 때 그 만든 거로 끝나지 않고 자 이것을 어디에다 등록을 하게 하는데 주로 이제 지금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에 등록하는데 유튜브에 이제 유튜브를 직접 운영하는 친구들은 하게 하고 안 그러면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 하는데 이것도 이제 질문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많은 설명을 하지만 계속 또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학생들에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 잠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일요일 뭐 상관없이 심화 관련해서 어디에다 올려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것을 잘 모르셔서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설명 그것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제 설명을 좀 상세하게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고 또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는 건 뭐냐면 사실은 직업의 세계 앞부분에서 교수님이 미래의 직업에 관한 말씀들이 오늘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앞으로의 우리 시대가 지금 있는 현재 직업들이 정말 상당수 사라지고 또 새로운 직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의 전공 가지고는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적응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저도 판단했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저도 그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공에 관한 것도 상세하게 공부가 또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직업으로 1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번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요즘에 구글 번역이나 네이버 파파고가 거의 90% 이상은 거의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어를 직접 하나하나 번역하는 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직접 크리에이터로서의 활동도 할 수 있는 역량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 영어 문장의 리딩도 하면서 배경 지식도 키우지만 영상 편집이나 제작 그리고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해서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자기의 관심 분야의 활동까지 넓힐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직접 학생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쭉 그러한 과제 만든 부분, 플립드 러닝을 위한 자료를 만든 것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가를 제가 잠깐 앞부분만 조금 보겠습니다. 저희 일조는 보이는 목차에서 네 번째 트레디션 앤 리추얼에 있는 비번 더 체인징 베이스 오브 쿵푸입니다. 쿵푸는 중국 무술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만 중국에서 쿵푸라는 낱말은 무술과 관련한 이렇게 먼저 리딩하기 전에 배경 지식부터 찾아서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리딩을 직접 스키밍을 하고 그다음에 스캐닝의 방법으로 보캐브러리나 그래머 그리고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편집을 해서 좀 짧게 들어갔고 어휘 부분 할 때도 이렇게 나름대로의 설명을 하는 걸 하면 비롯되었음을 네.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오늘날 덕동시에 많은 쿵푸 학교가 있고 저마다의 이유로 쿵푸를 배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습을 하고 나서 이 내용에 대한 요약을 협업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학생들은 준비를 했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앞부분은 빨리 나가도록 편집을 해서 Over 16 centuries, the monks have used kung fu for self-defense and in war. 본문 내용 속에서 보이는 have used는 have picked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경 지식이나 그래머나 보캐브러리 가지고 해석 가지고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수시 시험을 볼 때 단어 시험을 주로 보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하는가 이거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단어를 보통 외울 때 그 종이에다가 막 쓰면서 소위 빽빽이 노트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단어 습득이 정말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학생들은 게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클래스카드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카드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진 않고 직접 이런 어플에다가 제가 그 단어를 정리해서 세트를 만들어서 올려주면
학생들은 그것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보면 진행을 해서 100점까지 맞은 학생들은 저한테 시간에 구분 없이 문자가 막 옵니다. 예, 어디까지 했는지 제가 직접 수업 시간에 파악 안 해도 온라인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매칭 게임도 있고 크래시 게임까지 해서 학생들은 단어 외우는데 정말 빠져가지고 상당히 단어 암기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방금 소개 올렸던 영어 리딩 수업에서 이렇게 플립드 러닝을 기존에 제가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이제 비즈니스 표현 영어라는 과목인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수업이 취업에 연관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리딩 수업은 1학년 대상으로 진행한 거고 이것은 1, 2, 3, 4학년 다 수강 대상이 되는데 주로 영문 이력서 작성이나 커버레터, 그다음에 잡 인터뷰 이런 부분, 영어 회화까지 다루고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특징적인 거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영문 이력서나 커버레터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표현이라든가 직접 샘플을 학습을 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하지만 이걸 제가 미리 그 가상 강좌로 형태로 만들어서 이것은 직접 학생들에게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수업 전에 그것을 미리 학습하고 오게 하는 형태가 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제가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디지털 노트라고 표현했던 우리 휴대폰에다가 그 자료 올려놨던 것을 직접 이렇게 보면서 수업 시간에 미리 공부는 했지만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열어서 확인하는 그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비즈니스 표현 영어 시간에 수업 진행했던 짧은 영상 자료입니다. 커버레터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커버레터에 관련한 것을 파일을 열으셔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안예진 학생, 커버레터가 뭐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맞아요. 영문 이력서에다가 첨부하는 편지 글의 형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자기소개서의 형태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 회사에 어떤 소개를 받고 어느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고 지금 메일을 보냅니다. 이런 내용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스킬이 있고 입사하면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은 실제적으로 취업에 관련된 그 내용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영어 회화 수업의 경우는 이것도 직접 플립드 러닝의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URL을 주면 학생들이 직접 연습을 하고 파트너하고 하고 나면 직접 이제 그 과제를 냅니다. 왜냐하면은 학습을 했는지에 대한 플립드 러닝의 그 단점이라기보다는 플립드 러닝에서 꼭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걸 학습을 하고 왔는지 선행 학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게 참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과제 형태로 직접 그 연습한 것을 영상 자료로 제출하세요라는 그런 걸 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실제 이렇게 기숙사 방에서도 하고 이렇게 복도에서도 하고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 교수님들도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디지털 교과서로 영어 교과서가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은 파트너가 없어서 거울을 보고 직접 했던 그 과제입니다. 예. The ghost talking. Mind your own business. 예, 거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도 진행. 네, 역할 연습을 해야 되는데 파트너 없이 혼자 거울을 보고 이거 이제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자료를 과제를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렇게 수업에 대해서 뭔가 자꾸 하니까 학생들이 따라주고 교실에 정말 침묵을 깨고 있다 이런 게 제가 이러한 수업 방법들을 도입하면서 굉장한 그 기쁨, 보람 이런 걸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이 이러한 수업을 활용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좀 소개도 올리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습자들의 반응이 사실 굉장히 네이버로도 올리고 하는데 상당히 다양한 게 있는데 이거 잠깐만 보여드리고 제가 시간상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영어 리딩을 과제를 했던 그 친구들의 안녕하세요. 하고 나서 애프터 클래스 이라고 합니다. 플립드 러닝 애프터 고등학교 이후로 클래스 배울 수 없었던 수업 문법들을 끝나고 나서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무척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 공부를 하다 보면서 생각보다 소감. 힘든 문법들도 많았는데 내가 여기서 뭘 친구들의 설명을 통해 얻었는지, 내가 뭘 학습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입니다. 함께 배워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뿌듯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1과학번 김미입니다. 저는 이번 영어 시험과 발표에서 배경 지식에 대해서 맡아서 조사를 했었고 특히 조원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조 조장 김소영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조원들과 역할 분배를 하면서 혼자가 아닌 서로 협의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PPT와 영상 제작 그리고 단어 정리입니다. PPT와 단어 정리를 하면서 더 정확한 학습을 할 수 있었고 학습한 분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과제를 영상물로 기록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실천할 수 있었고 또한 영상 제작을 통해 다른 커뮤니티로도 생산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원고 써두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과제하고 나서의 그런 반응들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지금 예전에 그런 느낌들 그 수업 들어갔을 때 학생들의 그런 조용한 침묵 그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뭔가 오늘은 무엇을 하려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들 위해서 계속된 노력과 그리고 계속된 그 개발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만이 아니라 많은 아직 저희 학교에서는 플립드 러닝을 뭐 쓴다든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 이제 이거는 제 유튜브 채널인데 사실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보시지만 많은 학습 자료들이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업적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학생들과 저와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제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면 여기다 올려서 언제 어디서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서 하고 그리고 제가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찾아서 UR을 해서 학생들에게 보내주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할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잘 들으셨죠? 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는데요. 결국 핵심이 수업의 주도성을 교수자에서 학생으로 이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 수업에서 주도성을 학생들에게 많이 이양하려고 하는데요. 한 2, 3분만 지나면 그 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강현동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보면서 강현동 교수님은 참 그렇게 아이들의
어떤 그 거꾸로 수업을 위해서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하고 또 그 수업 상황에서 그것들을 적용해보고 또 그것들의 교육적 효과들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 받아보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기조 강연 때 들었던 의식혁명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의식혁명을 지금 갖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먼저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정성인 교수님으로부터 토론 내용 듣고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그 토론 듣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정성일입니다. 방문 소개받은. 오늘 우리 그 강현동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들을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은 이런 경쟁 학습이 아닌 협업 학습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하는 것 같고, 초기에 말씀하셨던 자기 주도 학습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4차 산업에서 가장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창의 융합형 인재죠. 예, 이거를 굉장히 아주 충실히 학생들이 그거를 본받아서 또 우리 강현동 교수님이 일종의 촉진자로 역할로서 충실하게 수행했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토론자로서의 간략하게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라든가 2차부터 3차까지 어떤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그 과정을 알면 4차 산업은 자동스럽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1784년도에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많은 우리가 그 사람이 필요했죠. 2차 산업인 1870년도에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는 우리가 그 전기기가 대량 생산이 우리가 생산되면서 우리가 수면된 기능공이 필요했습니다. 3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1969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는 우리가 뭡니까? 인터넷 기반의 컴퓨터가 발달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바로 전문가가 필요했죠. 그래서 학력이 좀 높은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하는 회장이 스위스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 과정이 일어난 이후에 바로 3월 달에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이세돌과 우리가 인공지능 간의 바둑 대결이 바로 펼쳐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AI가 이제 먼 과거가 아닌 우리 바로 현 시대에서의 친숙한 문화로 다가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 다시 말하면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결국 뭐냐면은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논리적 사고력, 분석력, 판단력, 가장 중요한 상상적 창의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또 직업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예고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또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앞에 훌륭하신 교수님께서 많이 언급해 주셨거든요. 저는 좀 더 차원이 달라서 좀 더 인문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2011년도에 아이폰 2를 제작한 스티브 잡스가 발표 현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은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바로 이 자판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그분이 없앤 자판기를 우리가 스마트폰의 대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강정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술을 갖다 올라왔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 기술과 리버럴 아트, 인문학과의 교차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발표했다는 데서 아주 획기적인 건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돌이켜보게 되면은 아무리 미래 사회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 중심에는 우리 인간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저 누굽니까? 그 시카고 대학교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아주 보잘도 없는 그런 삼류대학교였어요. 하여튼 뭐 교통도 그렇게 했고, 1929년도에 로버트 허치슨 박사가 5대 총장으로 부임하면서 역사는 새롭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학생들에게 졸업할 때까지 책 100권을 의무적으로 읽게끔 만들었어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 한 학교에서만 무려 80명이 넘는 노벨상을 인재를 배출하게 된 거죠.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부러울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나라도 노벨상을 받은 분도 충분히 계십니다만은 물론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만큼 우리도 사실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자기 분야에서 충분히 걸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노벨상을 받게 된 것이죠. 제가 끝으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 유명한 그 파스텔러가 말씀하셨죠. Chance favors only the prepared mind.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죠?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래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목표를 설정했던 그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그 목표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틀리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교수자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에 나갔을 때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순환 서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모티베이션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강인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이 아주 훌륭하게 좋은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한번 질문해도 될까요? 뭐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간략하게만 좀 질문 드릴게요. 제가 아까 좀 하면서 썼는데 그 뭐냐면은 이게 폴리러닝을 그 수업을 적용할 때 있잖아요. 교육용에서는 추가 점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제가 제일 궁금해요. 학교에서의 그 플립 러닝을 적용한 수업을 적용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관련한 발표를 하면서 거기 계신 교수님들과의 대화가 좀 있었는데 아직 그 학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플립드 러닝을 준비하는 교수자나 학습자가 로드가 사실 많이 걸리는 건 사실이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정말 현실적인 부분인데 충남대학교에서는 3시간의 실수의 수업에서는 1시간 학생들이 준비하고 그 플립드 러닝 자료를 미리 보고 오는 것을 1시간을 그것으로 하고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수업을 2시간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게 실시되고 있진 않지만 제가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저희 학생들이 사실 로드가 정말 많이 걸리는 거죠. 저는 수업을 그냥 3시간이면 3시간 수업을 다 오프라인에서 진행하고 과외로 이제 그런 자료들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교수자 입장에서도 로드가 정말 많이 걸리고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거의 밤을 조금 밤 새다시피 자료 준비하느라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 영역 그런 평가 부분에서는 아직은 그런 새로운 교수법을 도입하는 교수자가 많은 노력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영역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교육 영역에서 좀 가점을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좀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네네. 네. 그 지금 플립 러닝 말고 앞으로 학습 법에 대해서 뭐 특별한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제가 사실 그 교수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계속 그냥 정체돼 있으면 학생들도 정체되고 그리고 뭔가 우리 학생들 이런 수업을 해보니까 정말 창의력이 뛰어나고 과제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 보면 너무너무 제가 놀라고 감동받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정말 학생들은 순수하고 그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끌어내는 사람은 교수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플립드 러닝과 스마트 교수법을 활용은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이제 하브루타 교수법이라든가 다양한 PBL, TBL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동료 교수님들께도 계속 전파하고 또 지난번에 이제 충남대학교 가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은 제가 조금은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자하고 토론자가 너무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연 1부부터 3부까지 들었는데요. 가장 활발한 토론이 방금 있었습니다. 네, 지금 발표 듣고